자, 2025 대비 국어교육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개강하겠습니다. 자, 국어교육론은 우리가 어제 문법 개강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영역별 단가를 다 분리했기 때문에 어제 문법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국어교육론에서는 비슷한 설명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하게 하고 갈 테니 일단 뭐가 필요하느냐. 자료방에 그 연간 강의 계획서 그리고 난 다음 뭐 학습 일정표 이런 공통 자료를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공 분석지를 올려놨는데 그 또한 설명을 좀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자료를 좀 펼치시냐면 연간 강좌 계획안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어제 문법 설명 들으셨던 것. 근데 오늘은 국어교육론 부분을 좀 설명을 들으실 거라서 이 자료를 좀 펼쳐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전체 연간 일정 그리고 교재 시리즈에서 이 파란색 라인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분홍색 라인은 오늘은 국어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월, 2월 화법, 3월, 4월 작문, 5월, 6월 독서 이 루틴으로 가서 이 교재는 일단 화법까지만 출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것이 기출이다. 문제 유형 연습은 1월 22일 날 완료돼서 출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무료 교재를 이 국어교육론에서는 이 한판 정리본 상공 분석지는 파일로 제공해 드리는 거. 그다음 이 도표가 교육과정 정리본 작년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제가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홍색 라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핵심 키워드는 새 영역 전 수강생들에게도 모두 다 그냥 다 제가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일단 이 다 제 자비로 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료 교재 그리고 난 다음 이 펜 색깔 통까지 일단 소진될 때까지 제가 1000개 만들었는데 소진될 때까지 박스 속에 넣어서 보내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서 난 국교 문법 문학을 들으니 펜도 3통 보내주고 도표도 3개 보내주고 키워드 노트도 3개 보내주고는 안 돼. 너무 많으시면 여러분 사용하기도 그러셔. 하나에다가 몰빵하셔야 돼요. 그 사고 구주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는 거예요. 자, 이 상공 분석지를 제가 파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했고 이 상공 분석지가 어디에 올려져 있느냐? 어제 제가 가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제 카페죠? 이 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지금 일단 이 올해 수강생들은 최우세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최우세원들이 사용하는 자유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또 글이 올라오셨던데 이 강의 자료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 이 최우세원 전용방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걸 안 했구나. 등업 로그인을 안 했구나. 일단 이 라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난 다음 직강생은 그런 거고 인강생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 지스쿨로 들어가셔서 자 일단 제가 이제 이쪽 지스쿨로 들어가면 제 전용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 여기다가 통합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분할하지 않고 여기다 다 넣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인강생들은 각각 강좌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옆에 제가 업로드하라고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질문을 쓰실 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을 쓰시는 거예요. 국어교육론 이렇게 관련 이용 공지사항을 보시고 여기다가 글을 쓰시면 일주일 안에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문법도 여기 올라가서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좀 제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막 있어요. 그걸 정리를 좀 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쫙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묻는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직강 특별관리반들은 일단 이쪽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써서 또 다시 자료를 올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시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자, 일로 가시면 됩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 자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오늘은 이 분홍색 이 페이지 여기를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전 이렇게 글자가 좀 작은데 한 번에 보는 걸 중요시하게 봐서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내가 국어교육론 새 영역을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할 건데 저 선생님의 계획표 일정은 어떤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는 거였어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 보세요. 1월부터 8월까지다라고 하는 달력을 제가 만들어 놨죠. 펜으로 쪼개 보시면서 보면 1, 2월 달에 화법을 한다는 소린 거예요. 이것이 기출이다의 화법 영역을 푼다는 거지. 그래서 이 8주 동안의 화법을 다 정비하고 기출을 다 풀고 3월 첫 번째 주간에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정리해 놓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 4, 다시 8주 단위의 장문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문을 정리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것이 기출이다를 또 같이 완벽하게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정비하시는 시간 1주 휴강을 5월 첫 번째 주에 드린다. 2달 단위로 8주 수업을 하고 한 주 재정비 시간을 드린다. 그 재정비 시간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한판 정리를 하고 따라오신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 6월 달에 가셔서 독서에 해당한 정리를 할 때 독서 교재가 다시 나와서 통합구조도 상권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것이 기출이다를 다 풀면 1월부터 6월까지 새 영역 이론 정리를 하고 기출을 푸는데 그 기출까지 푸시면 적용력이 좀 늦더라 이거예요. 올해 문제를 봤더니. 그래서 문제 유형 연습이다라는 문제지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월 22일 날 나와서 제가 이 특강으로 구성해 드리는 문제 유형 연습은 이 짝수 달에 집중적으로 화법, 그 다음 장문, 그 다음 독서를 풀어서 직강에서는 그냥 수업 중에 제가 자 지금부터 문제 유형 연습 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단독으로 따로 빼서 인강으로 구성해서 올려드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기는 시기별, 이쪽은 특강 구성이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놨느냐 똑같이 또 보시면 여기 화법, 장문하고 휴강, 독서하고 휴강 이렇게 해서 7월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이 7, 8월 달에 이 전체 내용에 대한 한 바퀴를 8주 만에 다시 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몇 바퀴? 이론 한 바퀴, 기출 한 바퀴, 문제 한 바퀴, 7, 8월 문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다시 순서가 있다라고 볼 때 공부를 할 때 이 순서는 일단 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드리는 각종 정리본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한판 정리본 핵심 키워드 정리. 그래서 자 모든 영역은 정리본에 대한 교재는 제가 책임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뭐 견본으로 이 한판 정리본 핵심 키워드 정리. 그죠? 그러면 화작독에 관련되는 이론 정리에 대한 게 이렇게 3권이 있는 것으로 이론 플러스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난 다음 뭐다? 기출을 뒤에 푸시면 안 돼요. 이론과 기출이 동시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과 적용을 동시에 가겠다는 작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론과 기출 되셨어요? 그런데 이 기출은 제가 답을 제공한 거니까 여러분 상공분석지라고 하는 예를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다운하셔서 교재처럼 꾸리셔서 계속 풀어나가는데 분석하는 연습으로 사용하는 나중에는 얘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 얘만 볼까?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이 기출에 있는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문제 옆에다가 통합 요점 관련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적용력 연습이 잘 안 될 거니까 이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문제 유형 연습을 하나 더 올해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의 문제집처럼 그렇게 두껍게 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집은 만들면 선생님이 풀어야 하나요? 라는 원성이 많고 그래서 제가 물류창고에서 빼지 않고 파기 처분한다라고 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작년에 그 문제집 구한다고 여러분들 계속 서로 대팔면서 왜 그러시는지 그 내가 뭐지? 왜 저러시지? 주면 싫다 하고 안 주면 다 뭐 두꺼워서 그렇구나. 그러면 좀 얇게 정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해서 작년 기출 문제가 풀리는 순간 문제 바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다시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여러분이 숙제하실 건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전공국어 학습 범위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10페이지에 있는 여기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 부분에 영역별 개론서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개론서를 선생님 다 사야 하나요? 이런 걱정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하는 거라서 일단 제가 다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마음이 되게 찹찹하고 복잡하고 '저걸 다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수생들 일단 개론서까지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 제 통합 구조들을 잘 따라오시면 개론서가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나는 이 시험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한 끗이 부족한가? 그럼 내가 공부의 영역의 파일을 좀 올해는 넓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상반기에 읽으셔야 합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제가 제공하는 자료의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후반기에 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동일한 날에 치지만 다양한 공부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걸 아실 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초수생 대상의 설명을 하는 일요일 첫 개강이지만 우리 초수생들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개론서가 작년 9월에 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정된 개론서에서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22 개정과 통합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역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개정된 개론서의 내용이 이제 통합 구조도에 정리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론서를 굳이 안 봐도 통합 구조도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해서 끝내자라고 하는 작전을 세워서 정리는 해놨는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택적으로 저 개론서를 내가 한번 쭉 훑어주는 특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인데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특강으로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수강생만 듣는 인 거지. 저한테. 안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 개론서 왜 봐요? 개론서 사요? 이런 걸 계속 물으시면 안 들어도 돼요. 개론서 안 사도 돼요. 다만 제가 특강으로 구성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 선택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불안하니까. 친구 들으니까. 저 선생님이 해준다니까. 하라는 소리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러고까지 내가 엄마도 아닌데 좀 이렇게 자 엄마처럼 해야지. 자 그래서 이 국어교육론 통합 총론이 있는 게 새로 나온 거예요. 많이 개정됐나라고 봤는데 외체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이는 건데 이건 자 전체가 다 보기 싫으시면 이 부분 이 개론서 총론은 보십니다. 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건 저랑 같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이 개론서가 작년 9월에 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 2월달 특강에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 개론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걸로 훑어드릴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본 수업이 이루어지고 체계가 잡히고 알아듣는 귀가 뚫리는 느낌이 들 때 제가 개론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루 만에 쭉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작문 영역에서도 이 사평에 나와 있는 이 개론서가 작년 9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쭉 4월에 훑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독서교육론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1년 만에 개정하던데 이 개론서는 굉장히 좋은 많은 압축 내용, 올해 학습 독서 제가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올 만한 건 22 개정과 연관시켜서 그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하는 6월에 한번 쭉 훑어드릴 거예요. 그러니 자, 쌤 사야 되나요? 봐야 되나요? 듣고 싶으시면 준비해서 오셔서 저랑 들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게 이 정도지만 이 사회평론 시리즈가 있고 이 영락 시리즈가 또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는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이런 영역별 개론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다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끊어보시면 이렇게 이 총론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법, 작문, 독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는 걸 끊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그럼 이런 개론서들이 이렇게 많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개론서만 보면 되느냐? 국어교육론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투여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말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전략과 작전이 되게 중요한 과목인 거예요. 왜 그러냐? 봐야 되는 게 되게 흩어져 있는 방식으로 많다 이거지. 그래서 교육과정 동그라미 체크하셨어요? 교과서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 심화개론서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이 심화개론서는 위에 있는 이 화법, 작문, 독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또 개론서를 바라더라 선배가 또 노트를 산다고 또 노트북을 꺼낸다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노트 정리, 화법 교육론에 대한 노트 정리 다 각각의 노트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통합되지 않고 지금 교론서가 총합 7건인데 정리본 7건이 나와서 저한테 이러고 들고 오시는 거지. 전화번호 한국 대백과 사전 같은 정리본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마다 정리본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교육과정을 꺼내십니다. 성취기준 하나당 A4 하나당 A4 한 장에 또다시 그대로 전사해서 적으십니다. 그 다음 또 교과서는 각 출판사마다 정리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득그득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합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거 그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자, 이때까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심어드리는 건 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기출의 별표 체크하셔서 왜 보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하여 상위인지라고 적어보세요. 상위인지는 초인지절. 자기가 사고하는 것에 대한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10시간을 공부를 해서 이 자료를 보는데 왜 하지? 시험 문제 풀려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잘 안 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계속 수업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다? 이거 외보지가 이름하여 Q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Q라고 박아라는 설명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교육과정 교과서 개론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어찌됐든 교육과정 교과서 개론서가 통합되어서 기출문제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출로 미약하니 누가 적어놓은 답만 눈으로 봐서는 미약하니 자기가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문제 옆에 상공분석지는 빈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상위인지를 발휘하여 구조화시켜서 적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으라고 또 제가 검사를 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적었다고 문제 옆에다가 답을 4줄 그득그득 적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뿌듯하죠? 흡족하죠? 흡족하대요. 한 달이 지났다고 그 4줄을 다시 읽으실 것 같냐고. 안 읽죠. 그러니 단어, 답지에 쓸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시키는 상위인지를 필요하여 정리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걸 다시 문제 유형 연습으로 연습시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자, 제가 이번에는 이 심화개론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통합해서 작년 교재를 절대 그대로 가지 않고 성취기준 하나당 어쨌든 본질 하나당 이 셋을 통합해서 한 번에 통합구조도 지금 준비하신 그 교재를 다시 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열어보시면 제가 본질 하나에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본질 하나에 모두 압축 정리해서 한판 정리본이 A3도 있고 A4도 있고 여기다 일단 정리해서 옮기신다. 라는 이 작전으로 가실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는데 선생님의 작전은 그런 건 알겠는데 난 오늘 국어교육론이라는 영역을 처음 선생님께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합법 본질로 바로 들어가서 부딪히시면 디미시면 안 돼요. 합법 본질로 들어가서 뭐 합법 특성, 구도성, 상호교섭성은 누구나 잘 아는 거기를 먼저 치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 망망대해구나. 나 이거 헤매겠는데? 이거 끝 안 나겠는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디미지 알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제가 항상 그랬죠? 오늘따라 7%왜 이렇게 내려있지? 그러지. 요쯤에 서서 특히 국어교육론을 바라보셔야 돼. 자, 여러분 여기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저렇게 방대한 이 문법과 달라요. 오히려 문법 깔끔해. 의문 형태 통사로 나가시면 돼.
문제 푸시면 돼. 얘는 여러 영역이 표준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정신없단 말이에요. 하나씩 정리하시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여기 서서 이걸 정리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국어 교육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적으셔야 되는데 어디다 적어볼까? 한판 정리본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게 여기에 이미 구조화시켜서 정리되어 해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 한판 정리본 한 장 넘기시면 화작독 체계가 있고 그 다음 듣기이지만 여기를 펼쳐보시면 4페이지를 열어보십니다 하는 거예요. 4페이지에 제가 드렸던 포스트잇, 택, 굿즈 필통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붙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인덱스가 도대체 뭐지? 네, 여기에 넣어드렸던 중에서 색깔은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하나 떼서 옆에다가 이렇게 택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않냐고. 오늘 첫 개강이에요. 이제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수업 방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너무 듣는 1주차 개강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놓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국어교육론은 이 틀거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거리를 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구성을 짜놨다라고 보셔서 생각펜 잡고 색칠을 하실 건데 일단 여기 교육과정 이 위에 상위 범주에 있고 22계정과 15계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계정에 맞추어서 교과서 지도서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이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개론서라고 쓰신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식화시킨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그 상황에서 국어교육론은 교육과정도 보셔야 하고 그러나 불행한 시대야. 22계정과 15계정을 다 보셔야 하는 슬픈 시기야. 지금은. 여러분들 시기가 그래요. 22계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만 봤으면 됐었다고. 근데 지금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 거니까 공부의 양이 따블이 된 거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크게 바라보시면서 찍으시면서 교차점을 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 교과서는 15계정에 맞춘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제가 교재 속에 넣었다라고 보시는 걸로 교과서만 보시면 안 되고 교과서의 지도서에 해당하는 답안을 제가 다 교재 속에 정리해 놨으니까 연관시켜서 보실 건 거예요. 따로 타이핑 치면서 정리하지 않는다를 가슴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정리는 한판 정리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과서 학습활동 정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정동이가 주는 자료를 활용한다. 그래서 문학 공부 시간을 더 뺄 것이다. 국교론에서 전략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자 여기가 개론서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개론서라고 보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화법, 듣기 말하기. 여기 뭐 있다고요? 화법교육론, 의사소통 이론. 자, 그다음 이쪽에 보셔서 장문 쓰기에 해당하는 사회평론가 영락에 해당하는 장문교육론. 일로 가셔서 독서, 읽기에 해당하고 있는 둘 다 독서교육론이라고 보시는 이 개론서가 이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판을 짜드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판을 이렇게 짜드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또 국어교육론의 구성을 한번 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 개론서는 각 영역별 전공자들 교수님들이 쓰셨던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시험이죠? 전공 국어인 거예요. 그냥 국어가 아니라 전공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 그 시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각종 개론서에서 국어교육론은 전체적으로 임용시험 어제 해드렸던 이 문법
문학 세 영역의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국어교육론은 화자와 청자, 그리고 난 다음 필자와 독자라고 하는 이 구성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어쨌든 A3 용지가 안 나갔죠. 거기다가 좀 적으시면서 따라 들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이 틀을 펼쳐 놓으시고 어디다가 옮겨 적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교재 앞에 있는 이 이면지 색지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이 전공 국어교육론의 영역별 체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걸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우리 어느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다. 저도 학령 구성 체계와 영역 구성 체제는 아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 체계 안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국어교사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느냐라고 가서 지금 보시는 이 사람들이 학생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교론 안에서는 이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언어 사용 기능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 학생, 이 사람을 창식의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학생이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김교사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면 저 창식이 학생은, 이 창식이는 그냥 제가 기출문제 나온 학생 이름이나 보시면 돼요. 잘 들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듣기에 해당하는 이 영역도 김교사가 지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라고 하는 영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화법 영역을 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김교사가 저 학생을 가르치는데 우리 창식이는 필자가 되어서 글쓰기라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문 쓰고 논설문 쓰고 친구한테 편지글 쓰고 쓰기 영역이라고 하는 걸 김교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작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썼으면 텍스트 속에 글을 썼으면 읽어야지. 친구가 내가 쓴 글을. 그래서 그 읽는 영역에 해당하는 이 독자, 이 학생이 독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읽기의 영역도 김교사가 가르치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게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학습자가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화작 독에 해당하는 영역의 시험을 본다는 거고, 그 다음 국어교사는 어제 하셨던 문법적 지시, 국어교사는 문학적 감상 능력도 지도하는 시험을 80점 만점 전공에서 본다. 그 시험을 지금 대비 중이시다라고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보시면 8점씩 24점 구성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8점씩은 서술형 2개일 수도 있고 서술형 하나, 기평 2개일 수도 있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빠를 거니까 대비를 해보면 항상 똑같진 않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화법에서 서술형 2개 곱하기 4 하니 8점 구성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문도 작년 시험에서 서술형 2개 4점 구성에서 8점 구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독서로 가시면 서술형 1개 곱하기 4점, 그 다음 기평이 2개 들어가서 기평은 2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점, 8점 구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독서가 기입으로 들어가서 잘 됐는데 이건 정확하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시험에서는 작문을 기입형을 2개 내면서 서술형이 하나 가기도 했고 랜덤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우린 고정하지 않고 이 세 영역 기입형도 다 준비하는데 모두 한판 정리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기입형을 딱 정리하는 요소들을 항봇에 몰아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영역을 짜게 돼서 각종 개론서들이 여기에 1번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요 구성 체계인 건데, 자, 이걸 왜 상단에 그렸냐면 각 영역의 전공 이론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중등교사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거지 대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에서 초중등 교과에 해당하는 국어교과, 즉
중등, 어쨌든 이 전체 국어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중등, 중학교 1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대체 국어교육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어디서 뽑았느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거 다 가르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국가 수준의 공식 문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는 10년 단위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까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평가원에서 상시, 수시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2009 개정, 2015 개정 이건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시 개정, 수시 개정 자기들 바꾸고 싶을 때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 말은 임용 수험생들만 보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언제 나올지 우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나온 게 지금 15 개정 2022년도에 공고 확정 발표를 해서 12월 22일 날 또 내더라고. 22 개정이라서 그런지 내더라고. 22 개정까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론서 내용들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쳐라고 하는 그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뭐다? 출제 요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제 요소의 집합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평가원에서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그냥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 거예요. 이런 걸 지도한다. 그런 학생을 기른다. 그래서 설정을 했다.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도대체 얘를 어쩌라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다 봐라는 소리야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더군다나 A4 용지를 넘기다 보면 난 10장 넘어가니까 앞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던데. 그리고 이걸 어쩌자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수험생이 처음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해설서를 마음에 들고 가슴에 품고 도서관에 앉을 때는 뿌듯하죠. 김 교사가 보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그냥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그렇다고 그걸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수업을 했는지 제 기억으로는 별 수업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리 노트를 첫 번째 시작은 한 장씩으로는 해결 안 되겠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전체를 조망하는 표로 위에서 내려봐서 뭐가 중요한지 길부터 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도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전체를 조망하면서 훑어보면서 계속 들어가면서 대응책은 여기다 적으시면 우리가 핵심 도표로 틀거리부터 잡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자, 이 김 교사들이 보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은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 이 교육과정이 구체화되어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는 교과서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개정에 맞추어서 교과서는 완비되어 있지 22 개정의 교과서가 25년도 내년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등교과 1학년 우리 봐야 되는. 그럼 내년, 후내년은 교과서까지 겹치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올해 초등 1, 2학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22 개정의 교과서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더 늘어나니 어쨌든 빨리 끝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교과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서에 들어가 있는 이 답과 연관시켜서 보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교육론을 어떻게 보는 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도 해봤고 이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낱낱이 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묶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지. 근데 어떻게 묶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고 이름하여 지식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1번. 자, 이건 뭘까요? 듣고 말하고는 이 행위 자체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이론적 지식을 정비해 놓은 거라고 보시는 거지. 두 번째는 듣고 말한다 라고 하는 그 화법은 듣고 여러분 들으시고 있으시? 내가 말하고 있지? 이건 어떤 기능이죠.
어떠한 숙련된 기술이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능력이죠. 그걸 학습자들에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걔를 원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 이름하여 얘를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 이름하여 걔를 전략이라고 얘기한다. 저는 오늘 전략을 세워왔어요. 이 순서대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말하기 계획에 따라서 계획 생성 조직에 맞추어서 여기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힘을 줘야지 빼야지 이런 것들을 중등교과에서 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장시가 너 말 잘하려면 너 좀 더듬는다 안 되겠다 너 가르친다는 거지. 그런 게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듣고 말하는 화법이라는 영역도 세 번째로 가시면 몸이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태도,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다라고 하는 걸 22개정에서는 가치와 태도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원리, 태도, 지식, 기능, 가치, 태도에 해당하는 것을 내용적 측면으로 구성해 놓고 자, 4번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화법의 교수학습 방법. 김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듣고 말하고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성의 원리에 맞추어서 예와 적용이 함께 가야 하는 원리가 중요하대. 자, 그 다음 또 가면 화법은 가르쳤으면 김 교사들은 평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다인 거예요. 다인 거예요. 이런 체계를 화법에만 갖다 대지 않고 장문에도 갖다 대고 독서에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원리를 기능을 전략을 장문에도 독서에도 이런 체계를 뭐다? 태도에도 독서에도 이런 체계를 화법에도 자, 이꼴 표시를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가 세 과목으로 관통되어서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체계 속에 빨간색 펜을 잡아 드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딱 구정되어서 분리돼서 나오지 않고 이 원리와 태도와 본질을 아우르면서 중간쯤에 플러스 빨간색 펜 잡으셔서 실제 라고 이렇게 큐 박아 보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라는 건 뭐냐? 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 합법, 듣기 말하기를 하는 올해는 토론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실제 대화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장문도 실제 글을 쓰는데 논설문을 쓴대. 주장하는 글을 쓴대. 독서도 자, 실제와 연관되지만 이 장문에서 화법에서 실제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 관통해서 가는 공통된 법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통된 법칙의 체계가 있으면 이걸 엮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쓰셨으면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세요. 파란색 펜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대로 본질, 지식, 이해, 원리, 기능, 과정, 전략 또 쓰셔도 돼요. 실제, 담화, 요용과 통합된다고. 파란색으로 그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태도, 여기 보시면 교사학습 방법, 평가 보이시죠? 이 체계가 중요합니다. 숙지한다는 거예요. 이 체계는 그대로 장문에 관통되어 본질, 지식 이해, 원리, 가정 기능, 그 다음 실제 글 유형 보이시죠? 그 다음 태도, 교사학습 방법, 평가. 그죠? 자, 그 다음 읽기도 똑같이 지식, 원리, 실제, 태도, 교사학습 방법, 평가를 관통해서 한 번에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그림은 뭘까? 지금 보시는 화자, 청자, 메시지라는 화법의 행위를 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는 거지. 여기 보시면 필자, 독자, 텍스트, 글을 쓰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이 위계대로 모으면 되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본
교재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 어떻게 모은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 책의 숙지가 좀 중요하다, 모은다라는 소리는 이보신 거죠. 본질이래. 책을 딱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럼 본질에 해당하는 이론 책에 목차를 넣고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넣으면 되겠지, 교과서 넣으면 되겠지, 개론서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 원리라는 것으로 다시 교육과정, 교과서, 개론서 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무슨 소리야? 눈을 직접 보자고. 이걸 각종 개론서마다 나누어서 보지 않겠다고, 출판사마다 교과서를 분리해서 보지 않겠다고, 교육과정을 그냥 통으로 학년별로 암기하지 않겠다라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통합구조도를 펼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밑에 이 한 판을 깔고 독서실에서 들으시면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러면 자, 저 구성대로 이걸 익히는 것, 자 말했습니다. 학부의 본질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오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체를 조망해서 익히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 여러분과 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화법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영역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을. 자, 그럼 어떻게 모았느냐? 자, 아마 한결같을 거예요. 한결같이 붙이고 한결같이 색칠해오고 한결같이 큐박을 하고 할 거예요. 저 꾸준하게 하는 거 잘해요. 그래서 어제도 한결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자, 목차를 딱 여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오죠. 그리고 목차가 방금 저한테 들으셨던 그 내용이 보입니다는 거예요. 자, 눈에 좀 익었죠? 학부의 본질, 파란색 인강펜으로 색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학부의 원리, 눈에 익죠? 학부의 실제, 눈에 익죠? 근데 그 실제는 제가 어떻게 다시 나누었냐라고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실제인 발표가 있다 이거지. 또 설득이라고 하는 담화 유형이 있다 이거지.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실제가 있다 이거지. 그에 맞추어서 목차를 꾸렸기 때문에 이 목차 구성을 보시게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보시면서 위계를 맞추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보여드려야 되겠지? 본질, 원리, 실제. 실제는 정보 전달에 맞춘 발표, 설득에 맞춘 연설, 토의, 토론, 협상. 또다시 넘기시면 자, 뭐죠? 자기평가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 면접, 면담. 이런 실제 끝나고 태도, 이쪽에 가셔서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이 안에 교육과정을 다 분해해 놨기 때문에 분해하지 않은 이 화법 영역에 해당하는 원본 교육과정을 따로 들고 다니시면 잊어버려. 안 봐. 그래서 뒤에 부록으로 원본을 또 붙여놨다. 합법 듣기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만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런 목차 체계대로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체계 목차를 숙지하시면 이 안에 이론 구조 체계, 개론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본질이라는 이름 안에 싹 묶겠다라는 구성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십시오. 합법 본질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 제가 말했던 그 구성을 다 묶으려면 이게 포인트인 거죠. 핵심 키워드 체계가 들어가고 교육과정이 들어가고 그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가 들어가고 심화 이론이 들어간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교육과정, 교과서, 심화 이론, 개론서. 이 개론서는 의사소통 이론, 합법 교육론 내용. 똑같이 본질도 키워드, 교육과정, 교과서, 심화 이론. 또 실제도 정보 전달이라는 거 안에, 설득이라는 거 안에,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 안에. 그럼 여기 잘 보실 건 문제는 설득 연설 나올 수 있고 토의 나올 수 있고 토론 나올 수 있는 이 실제 단위 구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다시 교육과정과 교과서 심화 이론을 담화 유형별로 다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낸 교재 중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작년 내내 이 본 수업하면서 이 교재를 구성해서 짜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제일
압축적으로 잘 구성되어 들어가 있는, 여러 개 안 보셔도 되는 2차 수업 실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성으로 구성해서 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걸 더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본질 하나만 한번 넘겨보시면, 자, 전체 기출 평가 내용 요소에 맞춘 체계표가 있고, 이게 뭐냐고 물으시는데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2009년도에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15년 전에 임용시험이 객관식으로 한번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문제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각 영역별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걸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적어도 국어교육론은 좀 쓸만해서 제가 이 표를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 본질, 뭐요? 기능과 전략이라네? 그럼 제가 이 체계표를 따왔다는 게 보이시죠? 본질, 그 다음 기능과 전략, 원리겠죠? 자, 기능과 전략 할 때 듣고, 그 다음 말하고 관계 형성을 하겠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듣고 말하는 건 몸이 익혀야 한다라는 태도. 자, 담화 유형은 뭐다? 실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실제 안에 다시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발표, 면접, 면담, 협상 이렇게 배열했었길래 제가 정보 전달 설득, 자기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다시 묶었고, 여기 보시면 원리, 여기 학습 실제, 평가의 실제 이렇게까지, 이게 바로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 논리대로 평가원이 공고를 했길래 교육과정과 맞추어서 이 목차대로 구성 교재가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넘기시게 되시면 본질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안에 이때까지 상호교습성으로 한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는. 근데 이 본질이 세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들었겠지. 일단 본질로 국어교육론의 공부 방법을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본질이라는 테마가 시작을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있고, 이렇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들을 모아놓고, 눈에 안 보실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한판 핵심 키워드 정리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단 교재 앞에 좀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을 계속 여셔서 한판과 핵심 키워드에 있는 그 키워드 정리를 본 교재 속에서도 이번에는 한번 개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분리했는데 활용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걸로 이용하시라고. 자,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어제 말했던 그 완벽주의자들이 나이기도 하지만, 추구하긴 하지만 뭔가 위계가 조금 다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번호 체계와 이 번호 체계가 맞지 않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이게 지금 개론서마다 다르고, 이 엄청나게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놔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 한자라도 이 모든 게 다 틀리면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한자라 틀려서 안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틀리면 못 견디더란 거지. 이 위계가 안 맞아. 그러면 훑으라고 본 거예요. 놓은 거지.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잘 넘기시면 뭐가 있겠어요? 본질에 해당하는 학년별로 흩어져 있는, 즉 중학교 1,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에, 10학년에, 12학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성취 기준인데 22계정에 해당하는 것만 본질에 해당하는 걸 제가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엮으시면 넘어가십니다. 15계정에서 또 학년별로 다 구성이 다른 흩어져 있는 본질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해볼게요. 교육과정 그대로 원본 그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 10학년과 12학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10학년의 본질은 30페이지에 있고 12학년의 본질은 넘어가서 다 나오고 50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교육과정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화법 보다가, 교육과정에서는 장문 보다가
독서 보다가, 문학 보다가, 매체 보다가, 문법 보다가 중학교 끝나고 다시 고등학교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예를 잘 보세요. 어차피 화법에서 두 문제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볼 필요 있나? 위에 내려서서 학년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중학교 1학년 집어 올리고 고등학교 1학년 집어 올리고 고등학교 2학년 화작 합법권에서 합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이름 속에 싹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 일단 묶어놔서 보시기 훨씬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한 문제일 거니까. 그럼 이런 교육과정이 다시 바로 이어서 교과서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반이라는 강의를 따로 개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강좌 안에 교육과정을 했으면 잘 보세요. 제가 1월에 교육과정을 하고 화작독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3월에 교과서를 다시 하는 강좌를 열었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까먹었고 다시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워서 교과서를 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추상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이해한다. 봤으면 교과서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가 무엇인지 지문으로 바로 붙는 상호교섭성을 이해하면 상호교섭성이 어떻게 교과서 지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바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보셔서 잘 본질 부분에서 펜 하나 잡아보실까요? 본질 부분에서 파란색 펜 잡아보세요. 여기 본질 아셨지? 자, 중단어명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익히시는 얘가 중단어명인 거예요. 그럼 본질 안에는 다시 세부 소단어명으로 구성돼서 합법의 특성이라는 걸 다시 소단원 1로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 소단원 1에서의 합법의 특성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는 성취 기준이 구현되어 있느냐. 빨간색 펜을 바꿔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의 특성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건 학습 목표인데 옆에 쓰실까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누구부터 그렸느냐 써보세요. 그리세요. 두 사람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화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청자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해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세요.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과 개인일 수도 있고 한 집단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일 수도 있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 구성주의가 주 패러다임이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성취 기준을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때린다는 소리지. 그게 이렇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여기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새로운 의미 구성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호 교섭성이 보이는데 상호 교섭성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사소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전공 국어 임용 수험생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실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을 봤으면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활동으로 바로 가셔야 돼. 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큐펜이 빨간색이죠? 제가 큐펜이 녹색을 쓰던가 빨간색으로 하던가 뭐 빨간 거 녹색 다 쓰는데 지금 제가 녹색을 꺼내 들었다는 건 이게 문제 지문으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녹색 펜에서 여기다 쓸까요? 임용 시험 문제 지문으로 얘가 들어갑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쓰십니다. 이게 지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보고 무언가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할 때 여기다 써볼까요? 작성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였어요. 되셨죠? 그럼 자, 작성 방법에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작성 방법으로
하살표 연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위 딸과 아들, 엄마 이 대화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의 특성을 설명하라가 문제의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자 어떤 키워드를 떠올려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인용 시험이라는 거지 무엇을 써야 하느냐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썼던 작성 방법 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게 요 지문이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작성 방법 밑에다가 한 번 더 쓰시면 키워드 이렇게 쓰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학교 축제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들 이 여학생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자회를 열어서 친구들에게 쓸모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거다. 이런 지문을 통하여 쓸만한 건 서로 학교 행사 바자회에서 효율적인 행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화법의 상호 교섭적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상호 교섭으로 연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자 뭔가 거창해 보이는 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체계를 정리하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체계가 교과서로 적용해 들어가서 도대체 이 내용 체계를 이해하셔야 무엇을 하는지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게 1번 루틴이며 요즘 강화되고 보강되는 건 도대체 이 지문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 2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점수 쓰셔야 받으시는 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이 아주 구체화되어 문제의 지문에 들어가는 교과서. 교과서만 보면 안 되지. 지도서를 보셔야 키워드 답이 있지.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이 체계별로 통합시켜서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선생님 개론서는 언제 봐요? 라고 하면 이 내용이 다 개론서에 들어가 있는 상호 교섭성은 개론서에 있잖아. 합법의 본질에 제1장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 합법의 본질에 합법의 특성에 상호 교섭성이라는 개론서 내용이 있다고. 그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으로 의미 구성 행위라는 것으로 성취 기준을 만들자. 근데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지문으로 교과서로 가르치자 라고 하는 것처럼 구성해 놓은 거예요. 우린 세 개를 다 섭렵해서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성취 기준? 아, 이 교과서 지문은 이런 내용 구성? 아, 그래서 이 키워드 점수 1점?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한 번에 끝내려고 앞에 교육과정 뭐라고 뒤에 교과서 다 몰아서 일단 갑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비상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각각 단원별로 교과서 학습 활동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임용 Q 이렇게 받고 키워드 Q 받고 설명을 쭉 해 나갈 거니까 혼자서 냅다 타이핑 정리하시는 걸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타이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보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압축적으로. 자, 이렇게 교과서를 본질로 다 보게 되시면 드디어 심화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해당하는 페이지 31페이지를 펼치시면 적어볼까요? 이 심화 이론이 이름하여 쓰시면 개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만 본 사람들은 이 심화 이론을 따로 노트에 정리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지금 교육과정 교과서 심화 이론이 각계 전투로 따로 놀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죠? 근데 이 또한 교재에서는 벌써 몇 페이지 구성이 가는 거예요. 개론서라는 것으로 자 본질 그 다음 뭐 특성 들어가 있고 기능 들어가 있고 요소 들어가 있고 제가 이것도 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 유형 있고 그 다음 사회문화적 관계 있고 해당하는 페이지가 38페이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 또한
한 장씩 보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 38페이지를 단 하나의 자료를 위해서 조망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 셋을 단 하나의 자료로 통합한 게 뭐다라고 하면 본질은 한 장 안에 좀 정리해봐야지라고 한 판이 가는 거예요. 38페이지 A4 용지가 A3 한 장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말은 자 드디어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가 저렇게 많나이지만 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거 제가 좀 구성한 거예요. 38페이지까지 있는 합보의 본질을 한판 정리본. 자, 지금 보고 계시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전체 합법이 있고, 자, 넘기십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인 거예요. 6, 7 이렇게 들어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본질이 한 장이어야 한다라는 소리는 요렇게 본질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A4 용지 38페이지에 있는 교재 내용이 38페이지까지가 모두 본질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라고 15계정과 22계정을 교육과정을 좀 뇌에 정리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관련 심화 내용. 여기 빈칸 준 건 여기다가 덧대 쓰시라는 거예요. 교재에 있는 필기본을 정리한 걸 여기다 덧대 쓰시면 이미 제가 교육과정 정리해서 한 번 더 넣어놨고 관련된 심화 개론서 내용 정리해서 넣어놨고 수업 내용에 대한 걸 거의 70% 정리했으니 여기다가 교재에 있는 내용 옮기시면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셔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린 건데 하다 보면 마지막 목표는 앞에 5페이지 보이십니까? 이 5페이지가 우리 최종 목표예요. 마지막 시험 직전 한 달 남았을 때는 화법이 하나의 그림으로 쫙 들어오실 거예요. 그 하나의 그림이 들어오는 시작은 다시 지금 보시는 4페이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무슨 설명했느냐라고 보시면 이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교사가 국어교육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말을 잘하고 듣는 합법과 글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이라는 화, 작, 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흩어져 있는 개론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낱낱이 분해해서 보지 않고 관련되는 영역끼리 묶어서 볼 건데 관련되는 영역끼리 묶어서 볼 때는 묶는 중심 깃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걸 본질 원리 실제 태도 교사학습방법 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대전제를 세워놓고 얘를 중심으로 싹 묶어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배열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체계를 숙지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 나갈 때 옆에다가 여기가 큐입니다 라고 하면 박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큐를 박았던 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오늘 앉아서 복습하실 때 자, 그 큐를 한번 옮겨볼까? 어디다가 한 판 6페이지와 7페이지의 동해가 옮겨라고 했어. 옮겨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한판 정리본에 있는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 아니, 다 모르십니다. 그거 다 모르셔도 돼요. 큰 범주명의 제목만 아셔도 돼요.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안다고 답에 가서 쓸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한자 한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남이 해준 건 안 돼. 난 내가 해야 돼. 좋아. 자, 하셔도 돼요. 하시는데 자,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화법을 끝낼 거예요? 난 3월 첫 번째 주 안에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될 거야. 나랑 한 1, 2년 하셔서 이게 도 같은 사람들은 확 해요. 아, 그 사람은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초생들이 제일 힘이 좋아요. 체력이 많은 거예요. 의기충천한 거예요. 까짓것, 전공부는 어마어마해요. 사람 잡는다고. 그 힘을 잘 비축하셔야 되니 처음에는 무작정 덤비지 마시고 일단 하라는 걸로 잘 적을 살피세요. 적이잖아. 얘가 지금 나의 적이잖아. 올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이잖아. 제가 어떤 식으로 나를 올해 힘들게 할 건지 탐색전을 펼치시라는 거야. 우리 아들 스타크래프트 할 때 맨날 계획과 작전을 잘 세운다던데? 어? 전략을 잘 세우는 거라는데.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은 함부로 덤비지 않더라고. 내가 잘 봤을 때.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업을 이렇게 들어요. 쓰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저기서 상위 인지를 한다는 게 보여요. 이 공간 지각력이 좀 뛰어나다고. 그러나 손은 안 움직여. 그럼 내가 잠 지켜보다가 손을 빼라고 하지. 손을 여기서 빼라고 하지 인제. 뭘 써야지. 근데 요즘 우리 여선생님들은 인제 나랑 비슷해 가지고 무조건 인제 쓰는 거예요. "오늘 나 오늘 너 죽고 나 죽고야." 인제. "오늘 아이 정리하라. 오늘 안 잘 거야." 막 이렇게. "동희도 안 잔대." 이러면서.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인제 막 인제 뭐 온몸이 아파지기 시작해. 뜻대로 안 되거든.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근데 고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 그죠? 예. 좀 쉴 거야. 이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청량의 법칙으로 단계로 뛰실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뛰는 건 고원 현상 아시지? 합격권에서 안 뛰어요. 처음에 쭉쭉 뛴다고 잘 따라가시면 쭉쭉 올라가요. 할 만한데 그 고원 현상에 11월 전에 포텐을 터뜨리셔야 돼요. 어쨌든 자 많은 말이 나왔지만 일단 '탐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하라는 걸 1월 달에 숙지해서 해 보시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들으셨고 이 체계 숙지를 좀 하셨고 10분 쉬고 다시 조금 더 이어서 설명도 하겠습니다.